자, 그리고 AJAX를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비동기 통신을 하기 위해서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동기 통신이 뭐냐면 일단은 프로그램은 원래 일의 순서에 맞게 일을 처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램이 있을 때 5가지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5가지의 일을 해야 되면 순차적으로 얘를 실행하고 얘가 종료가 되면 그 다음 얘를 실행하고 종료가 되면 그 다음 얘를 실행하고 종료가 되면 얘를 실행하고 종료가 되면 얘를 실행하는 이런 로직이에요. 아주 절차적인 로직이죠. 절차적.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번 로직, 2번 로직, 3번 로직, 4번 로직, 5번 로직이 있을 때 1번은 그냥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거고 2번은 그냥 단순히 어떤 연산을 하는 거고 자, 3번이 다운로드를 하는 거예요. 4번은 이 다운로드를 뭘 할 거냐면 예를 들어 도라에몽 그림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할게요. 그리고 4번이 도라에몽 그림을 그리는 거고 저 5번이 또 화면에 다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내장되어 있는 그림이고 얘도 내장되어 있는 그림이고 얘는 없어서 외부에 있기 때문에 다운을 받아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그려나가니까 이런 도화지가 있을 때 제 위에다가 이렇게 태양을 하나 그리고 여기 1번이라고 할게요. 자, 얘를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연산을 해요. 내부적으로 뭐 5 플러스 7은 12 이런 연산을 해서 이 연산의 결과를 여기에 찍는 거예요. 12를. 자, 잘 찍었어요. 이것도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3번이 도라에몽의 그림을 다운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다운을 받으러 가요. 어딘가에. 자, 근데 이 다운로드가 예를 들어 10초가 걸린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 하는 시간 동안 기다리는 걸 우리가 펜딩이라고 합니다. 펜딩. 자, 펜딩하고 있을 때 다운로드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도라에몽 그림도 못 그릴 거고 밑에 있는 요 그림도 못 그릴 거예요. 그럼 10초 동안 앱이 우리 프로그램이 여기서 멈춰 있어요. 다운로드 받는 동안. 그리고 10초가 지나서 다운로드가 다 끝나면 이제 얘가 끝나면 도라에몽 그림을 그리고요. 여기다가 도라에몽을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어떤 메뉴바 같은 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메뉴를.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이 다 그려졌어요. 자, 이런 로직이 있을 때 요 10초를 대기하는 요 시간 동안 엄청나게 기다려야 되죠.
이걸 기다리는 동안 밑에 있는 요 부분이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사용자의 경험이 굉장히 나빠져요. 이런 사용자의 경험이 나빠지면 이 앱을, 이 프로그램을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조금 다르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거는 CPU가 하는 거고 연산도 CPU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로드 이거는 우리 저장 장치가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억 장치와 저장 장치가 같이 일을 해요. 메모리와 램과 하드디스크가. 다운로드는 얘들이 하는 거죠. 저장 장치가. 그리고 도라에몽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CPU가 하는 거고 요 제 밑에 있는 메뉴를 그리는 것도 CPU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요걸 그렸어요. 1번 클리어. 얘를 그린 거예요. 두 번째 연산 클리어. 얘를 그린 거예요. 세 번째 다운로드 하는 동안 10초가 걸려요.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 하는 요거를 비동기 처리해요. 비동기 처리를 한다는 건 절차적으로 일을 수행을 하는데 일의 순서에 맞지 않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순서에 상관없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1번 실행, 2번 실행, 3번을 실행할 때 비동기 처리를 해버려요. 다운로드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저장 장치한테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야, 네가 다운받아 하면서 CPU는 어디로 가냐면 야, 네가 다운받아 하면서 나는 도라에몽 그림 그리러 갈게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때 도라에몽 그림을 같이 못 그리겠죠. 왜냐면 다운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야 이것도 네가 처리해. 이거는 근데 연산하는 거에서 저장 장치는 내가 처리 못 하는데? 아, 그렇구나. 네가 처리 못 하니까 나는 일단 내려가서 화면에 5번 그림을 그릴게. 요거를. 그럼 내가 이거 그릴 테니까 그리고 나서 쉬고 있든지 아니면 이걸 그리고 있을 테니까 네가 다운을 다 받을 때 나를 호출해줘. 그럼 내가 4번을 그릴게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때 얘를 그렸고 이때 얘를 그렸어요. 근데 이제 3번 4번은 다운로드 하러 가야 되니까 다운로드 하고 나서 그려야 되니까 CPU가 그림을 못 그린단 말이에요. 저장 장치가 다운로드 받는 동안 요거를 이제 IO라고 하죠. IO가 일어나고 있죠. 다운로드 해서 저장 장치에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자, IO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은 얘가 화면에 요거 그림을 그리러 가요. 요거네. 그래서 요걸 그린 거예요. 그럼 지금 못한 건 뭐밖에 없죠? 얘를 못했거든요. 4번에. 그래서 이제 CPU가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5번이 다 그려지고 나서 여기서 기다리고 쉬고 있어요. 혹은 쉬고 있든지 혹은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여기 이걸 그리고 있는 도중이거나 아니면 쉬고 있겠죠. 여기서. 자, 그러고 있다가 저장 장치가 다운로드 펜딩을 끝나고 펜딩이 끝났어요. 펜딩이 끝나면 다운로드가 완료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려줘요. 쉬고 있는 이 CPU 혹은 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도중에 있는 이 CPU한테 야, 나
다운로드 다 받았어. 이제 도라에몽 그림 그려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하던 일을 멈추고 4번으로 돌아가서 도라에몽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걸 콜백이라고 합니다. 콜백.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콜백이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쉬고 있을 때는 돌아갔을 때랑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갔을 때랑은 달라요.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갔다는 건 예를 들어서 요 메뉴를 그리고 있다가 한 이까지만 그렸잖아요. 요것만 딱 그렸는데 요 상태에서 도라에몽 그림을 그리러 올라가서 도라에몽 그림을 다 그리고 요걸 다 그리고 다시 내려왔으면 요 뒤에서부터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이 부분은. 이런 거를 동기적 실행이라고 하지 않고 비동기적 실행이라고 해요. 동기적 실행이라는 건 여기 있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순서대로 실행을 하는데 무조건 앞에 있는 애가 끝이 나요? 뒤에를 실행해요. 근데 얘는 3번이 끝나지 않았는데 5번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비동기적이라고 해요. 뭐 이거를 단순히 뭐 요리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요리를 하는데 내가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자,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막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예요.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타이밍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라면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라면을 넣고 라면이 끓고 있겠죠. 자, 라면이 막 끓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친구가 자기 숙제하는 거에서 요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봐달라는 거예요, 숙제를. 그러면 이 친구는 라면을 끓이고 있다가 지금 라면 끓인 지 10초밖에 안 지났으니까 라면이 보통 한 3분 정도는 익으니까 3분 정도 시간이 남잖아요. 2분 50초라는 시간이. 그 남는 동안 잠깐 가가지고 친구 숙제 도와주고 돌아올 수도 있겠죠. 이걸 비동기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라면 끓이는 것과 친구 숙제를 도와주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면 동기라는 건 라면이 다 끓어야 숙제를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비동기라는 건 라면을 끓이고 있는 도중에도 잠깐 쉴 때 내려가서 숙제를 도와줬다가 다시 라면이 끓일 때 라면이 다 끓여지면 다시 돌아와서 콜백 돼가지고 하던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동기죠. 그래서 에이작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죠? 앱 프로그램을 사용하든지 웹 프로그램을 사용하든지 서버를 한으로 쓰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비동기 통신을 하기 위해서요. 비동기.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회원가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